올해만 K리그 1, 2를 포함해서 벌써 4명의 감독이 시즌 중에 물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알게 모르게 몇몇 팀의 팬들은 감독의 퇴임을 요구하거나 혹시 실망스러운 경기가 나오면 땡땡땡 나가! 콜이 나오죠. 근데 감독 교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벌써 5명. 올 시즌 대구의 박창현 감독이 2연승으로 스타트를 했지만 나머지 7경기를 2무 5패를 하고 사임을 하면서 감독 사임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서동원 대행을 거쳐 김병수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울산도 3연패를 했던 팀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승 스쿼드가 건재한 상황에서 내내 부진하다가 김판곤 감독이 사퇴하고 신태용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물론 2부도 빡셌습니다. 충북 청주의 코치에서 내부 승격으로 커리어 최초로 프로 감독이 되었던 권우규 감독이 6월 초 자진 사퇴를 하면서 안산 그리너스 감독을 맡은 적이 있고 단장까지 지냈던 김긴식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천안시티도 상무의 명장인 관물대 올라 김태환 감독을 선임했지만 기대하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임을 했고, 경남도 2002 멤버인 이을용 감독을 선임하면서 이을용 감독도 대행이 아닌 정식 감독으로서의 최초의 도전에 나섰지만 지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고 결국 9월 6일 자진 사퇴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2020 시즌부터 따져보면 K리그 1, 2를 포함해서 한 해 가장 많이 감독이 교체되었던 시즌은 2022 시즌 총 6명입니다. 2023 시즌은 K리그 1에서만 3명의 감독이 교체가 됐었고 2024 시즌에는 다시 6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을 맞이하고 있죠. 감독을 교체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1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북, 울산 같은 팀의 예로 강팀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서울같이 명성 있는 팀이 상위권 경쟁을 하지 못할 때 감독 교체를 주로 시도를 하고, 혹은 팀이 초반 무승 행진을 하면서 다이렉트 강등권으로 내려 꽂힐 때 보통 감독 교체를 합니다. 2022년 강원과 수원 삼성, 그리고 2023년에 수원 삼성, 그리고 올해 대구 같은 경우가 바로 팀이 무승 행진하면서 다이렉트 강등권으로 내려 꽂혔을 때 감독 교체 사례에 해당되죠. 그리고 K리그2는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초반에 뒤처질 때나 승격이 시급한 팀이 순위 경쟁에 합류하지 못할 때 감독 교체를 시도합니다. 결국엔 프로팀이 성적을 내지 못할 때 감독 교체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팬들이 감독 교체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스냅앤 스포츠 채널의 특성상 K리그 팬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게시물로 투표를 좀 해봤습니다. 감독 교체를 원하는 가장 상위 2가지 이유가 누가 와도 이 감독보다는 잘할 것 같다와 감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팀에 맞지 않다가 가장 큰 이유로 나왔습니다. 댓글도 하나 있었는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이게 감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즌 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감독 교체뿐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댓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맞는 말인 게, 선수를 보강하는 것은 시즌이 시작하기 전 그리고 시즌 중반에 열리는 이적 시장밖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중에 선수단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 중간 이적 시장이 열릴 때까지 내부에서 해결을 하고 추가 등록 기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감독은 팀을 운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서, 그러니까 추가 등록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자르고 언제든 넣을 수 있는 가장 즉각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감독 교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감독의 실력은 괜찮지만 우리 팀과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도 지금 FC 서울의 감독을 맡고 있는 김기동 감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포항 스틸러스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 서울에서도 파이널 A골에 있지만 묘하게 포항 시절보다 더 헤매는 기간이 길어지는 느낌도 있고 선수 기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천과의 6대2로 패한 경기 같은 것이나 외국인 공격수들을 엄청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톱으로 조영욱을 기용하는 것, 그리고 루카스의 결정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루카스를 기용하는 그런 모습이나 재료가 계속 더해지고 있지만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 팬들에게 김기동 감독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겠지만 결국 선수 기용, 팀의 플랜을 감독이 결정을 하는데 그 플랜이 무너지거나 지지부진할 때 팬들은 감독에 대한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당장 올 시즌만 봤을 때 대구는 김병수 감독이 5월 말에 부임을 했지만 첫 승은 8월 말에 했을 정도로 완벽하게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울산도 신태용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지만 첫 경기만 이기고 내리 3연패를 하면서 성급하지만 사실상 실패한 선임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태용 감독의 경우에는
울산에 이진현, 정우영, 조현우, 정승현, 이청용, 김영권 같은 대표팀에서 이미 지도를 했던 선수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먼저 울산같이 원래 강등권이 아닌 팀이 성적이 처지면서 감독을 교체한 사례를 봅시다. FC 서울이 K리그2에서 전술가로 평가받던 박진석 감독을 선임했지만 리그 성적이 12위까지 떨어지니까 안익수 감독을 소방수로 기용해서 7위로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현대는 2023년 김상식 감독이 순위를 10위까지 떨어뜨리자 김두현 대행에 이어서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선임돼서 4위로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사실 서울이 자멸하면서 4위를 당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패배하지 않았으면은 그때 당시도 페트레스쿠 감독은 하위 스플릿으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어김없이 2023 시즌 페트레스코 감독이 하위권으로 처지니까 김도현 감독을 선임을 했지만 추락을 막을 수가 없었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찍고 나서 올 시즌 감독을 거스포에스로 바꾸게 됐죠. 울산도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으로 런을 치자 김판국 감독을 선임을 했고 잘 수습해서 우승했지만 거기까지였고 올해 무승 행진을 이어가게 되니까 신태용 감독을 바꾸게 됩니다. 하락세를 막기 위해 데려오지만 보통 중간 감독이 드라마틱하게 상위권 진입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FC 서울이나 전북 현대나 울산 현대나 그게 안익수 감독이 됐던 신태용 감독이 됐던 페트레스쿠 감독이 됐던 말이죠. 강등권은 더합니다. 당장 수원 삼성 강등 시즌에 대행까지 3번이 바뀌었습니다. 이병근 감독이 경질되고 최성용 대행이 맡고 김병수 감독이 경질되고 연기훈 감독이 선임이 되지만 성적이 반등하기는커녕 스스로 강등을 결정짓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반대로 최용수 감독은 2번 강등에서 구해낸 경력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한 끝에 잔류를 했고 강원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을 꺾고 잔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부산, 2017년 광주, 2022년 성남, 2023년 수원 삼성, 2024년 인천같이 대다수 소방수 감독들을 투입하지만 구해내는 경우보다 강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감독을 내치거나 바꾸는 것이 유일하지만 단순 소방수로 급하게 선임하면 당장 그 시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즌까지 망치는 경우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것이 성남의 강등 이후 2023 시즌 9위 성적과 수원의 강등 이후 2024 시즌 6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감독을 자를까요? 이을용 감독이 감독들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고 하는 인터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장 본인이 경남에서 성적이 처참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있는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한편으로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 감독을 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저는 사실 쉽게 자르는 것보다 쉽게 선임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효 감독이 지금의 성적과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어쨌거나 광주의 계획과 이정효 감독의 계획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스포획 감독이 전북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전술에 맞는 선수를 마구 사오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방향이 현재의 재료를 가지고 성적을 내기 원했고 포획이 그것을 승낙하면서 최소한의 보강을 한 채 시즌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승강제가 시행되고 강등팀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실질적인 위기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결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가 그만큼 변별력이 많은 리그고 어려운 리그기는 하지만 그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팀의 재정, 선수단, 약점, 그리고 강점을 검토해서 팀에 맞는 감독을 찾아야 하는데 시장에 잘한 감독이 있으면 일단 끼워 봅니다. 감독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세팅이 필요하지만 그런 게 고려되는 느낌은 절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프로 감독들 중에 악평이 안 묻는 감독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팬들이 강성이라서 감독 교체가 잦은 게 아닙니다. 팬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구단이 감독을 선임하는 근거가 분명하고 정확하면 팬들은 시간이 걸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K리그 구단들은 이름값이나 혹은 배경이 있는 감독을 선택하고 그 선임된 감독은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도박을 시작하게 되죠. 저는 K리그가 많이 발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면 시장에 흠없는 감독이 한 명도 안 남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이런 감독이 안 남게 되도록 K리그의 감독 선임이 스토리가 있고 좀 더 계획이 있는 감독 선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냅앤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